자,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이 항생제, 해열제와 관련된 의약품과 관련된 섹터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중국의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거의 폐기하다시피 하면서 이제 오프닝 될 것이고, 여기에다가 뭐 유럽 쪽에서도 항생제나 해열제가 부족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이슈가 부각된 걸까요? 네, 일단은 중국의 봉쇄에 대한 정책이 일단 네. 우선적으로 좀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간에 이제 막혀 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지금 원자재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막게 되면서 수요가 이제 공급을 따라가지 그러니까 공급이 이제 너무나도 조금이기 때문에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좀 펼쳐지면서 이러한 사태가 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에 대한 유행이 또 이제 본격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러한 항생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또 사용됨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용,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아목시실린과 세팔로스포린 등 이제 필수 항생제들이 일단은 다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항생제에 대한 판매도 좀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제 보건당국은 이제 올 겨울 항생제에 대한 부족 사태가 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또 이제 관측을 했고요. 그래서 어린이용으로 쓰이는 이제 경구용 액상, 이제 아목시실린 처방을 좀 자제해달라고 또 이제 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또 시기가 겨울로 접어드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주변에 보시면 코로나뿐만 아니라 감기나 독감에 걸리신 분들이 좀 많은 상황인데, 이제 중국 쪽에서는 리오프닝이 되면서 우리가 코로나 리오프닝을 했을 때 생각을 해볼 때 단기적으로 또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런 양상이 중국에서도 아마 비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데 중국은 또 인구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유럽 쪽에서도 지금 항생제나 해열제가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나 어떤 테마를 살펴보면서 좀 투자 힌트를 얻어볼까요? 네, 일단은 섹터로 보자면 이제 항생제와 항생제에 들어가는 원자재에 대한 테마를 좀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에 대한 의약품 공급망도 좀 요동치고 있어서 이런 쪽이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호흡기 질환 감염자가 좀 크게 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여파의 기조로 의약품에 대한 수급 불균형이 조금 더 심화가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해제 이후에 질병에 대한 증가로 좀 항생제에 대한 수요가 또 증가하는 부분,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항생제에 대한 테마를 좀 더 심도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락다운에 대한 공급 지연, 그래서 봉쇄에 대한 공급 지연이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제 좀 더 크게 좀 악재적인 부분을 좀 다가왔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런 항생제에 대한 부분을 또 만드는 부분에서 또 차지하는 유럽의 또 에너지원에 대한 부족들이, 그리고 에너지원에 대한 값이 또 이제 좀 비싸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장에 대한 제조에 대한 부분에서도 또 제조가 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병원에서 이제 흔한 질병에 대해서 또 항생제에 대해서 또 과다 처방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차질이 빚게 되면서 이런 항생제 쪽과 항생제에 들어가는 원자재 쪽의 테마에 조금은 집중해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항생제나 항생제 원자재 테마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듯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저희가 리오프닝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희귀 질환이나 아니면 호흡기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또 여기에 이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 약품을 만드는데도 어쨌든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런 것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고 제작에 이 차질을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점점 가격이 항생제나 이런 해열제들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테마에서 저희가 어떤 종목들의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지금 흐름은 어떤가요? 네, 일단은 오늘 장 초반에 일단은 뭐 시장이
조금은 좋게 시작을 하였지만 계속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지금 항생제 관련 그리고 또 이제 바이오 관련 쪽 중국 쪽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관련 쪽들만 좀 가파르게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테마는 테마주 중에서도 종목은 KPX 생명과학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KPX 생명과학 좀 차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자,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자, 원료 의약 및 의약품 중간체 제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이렇게 좀 쳐드렸는데요. 자, 글로벌 제약 산업에 대한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원료 의약 및 의약품 중간체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자 쪽의 항생제에 대한 중간체랑 그다음에 API를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 피페라실린하고 이쪽에서 미국의 FDA 승인을 받은 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어제 이 항생제에 대한 풍기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면서 이렇게 차트적으로 긴 윗꼬리,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이 강하게 좀 작용을 하였지만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세론이 나오는 형상이 좀 나타났는데요. 근데 이 항생제에 대한 부분을 좀 길게 좀 보셔야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단기성 이슈로 좀 끝이 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에너지원에 대한 가격 수요와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봉쇄에 대한 이슈들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이쪽으로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린될 것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자,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본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인 정배열의 우상향 쪽으로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좀 발생되는 지점이 또 나타날 수도 있으니 이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좀 롱 포지션을 잡고 길게 좀 보는 형태로 보시면 이 항생제랑 항생제 원자재에 대한 테마로서 계속해서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KPX 생명과학은 좀 길게 롱 포지션으로 가져가자. 다음 종목들도 체크해 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이제 국제약품입니다. 네. 국제약품이요. 네, 국제약품도 차트를 보면서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업체입니다. 자, 국제약품은 단순하게 저희가 이제 항생제에 대한 테마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생제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생제가 부족하니까 항생제에 대한 회사가 당연히 1순위로 올라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장주, 그러니까 테마의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자, 저점에서 큰 폭의 이제 장대 양봉이 나타나게 되면서 거래량을 또 강력하게 또 수반을 하였고 이로 인해서 수급에 대한 부분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오늘 또 시장에 대해서 또 이제 항생제에 대한 부분이 미국 쪽과 중국 쪽 이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언론에 대한 이슈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갭상승으로 주가에 대한 상승을 더 크게 좀 야기를 하고 좀 더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00원 구간에 대한 부분을 안착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일단은 강한 급등세가 나타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해서 그 추가적으로 이제 외인들에 대한 매수세라던가 이런 부분이 매도로 좀 변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6,200원 구간까지 좀 밀리는 모습인데요. 자, 이러한 것들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KPX 생명과학과는 좀 다르게 조금은 단기성으로 좀 보시고 짧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는 좀 급등을 KPX 생명과학에 비해서 좀 많이 한 상황이니만큼 좀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5,000원 이제 하반대 구간까지도 하방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필두로 해서 조금은 손절 라인을 짧게 잡으시고요.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종목 KPS 생명과학과 국제약품은 어쨌든 패턴이 지금 이 시장에서 흘러가는 흐름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대응을 좀 길게 하는 것과 짧게 하는 것 구분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해 주신 이 섹터에서 최선호주 어떤 종목을 가장 좋게 좀 보십니까? 네, 일단은 두 개의 조금은 이제 교합적인 구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최선호주는 아미코젠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유럽의 항생제에 대한 풍기와 코로나의
원료 의약품에 대한 관련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는 효소 기반으로 된 바이오 신소재 사업이 또 주요 사업인 생명공학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주요 기술은 유전자에 대한 진화 기술을 바탕으로 세파계 항생제 원료인 제조에 필요한 효소를 비롯해서 다양한 제약용 특수효과의 개발 및 사업화에 좀 주력을 하는 곳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유럽 대륙 전역에 걸쳐서 항생제에 대한 부족 사태와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이후 방역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각종 질환에 대한 발생 증가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는 등 생산에 대한 차질 요인이 겹치면서 이 아미코젠이 좀 간접적으로 수혜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유럽에서 풍기 현상을 보이고 있는 이제 아목시실린과 세팔로스포린 항생제에 대한 생산을 얘네들이 직접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미코젠은 의료 약품에 대한 생산 판매 및 중국에 대한 친환경 그린 API 즉 친환경으로 진행되는 바이오 의약품들을 개발을 해서 납품을 한다라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계속해서 항생제에 대한 이슈와 중국의 코로나에 대한 이슈들이 맞물리고 있는 만큼 자, 현재 가격적인 측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쌍바닥을 이미 찍었고요.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에 대해 주가에 대한 상승은 아직까지 좀 많은 부분이 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 이후에 그다음에 눌림목, 그다음에 상승 이후에 지금 또 이제 눌림목에 대한 구간이 좀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수급에 대한 부분이 거래량이 계속해서 터져주면서 큰 폭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상승이 또 예상이 되고요. 롱 포지션을 잡아도 무방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장대 양봉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짧은 구간으로도 대응이 가능한 점. 두 가지에 대한 대응이 동시에 가능한 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미코젠에 대한 부분은 자, 중국의 이제 바이오팜 유언 회사를 통해서 바이오 소재에 대한 원료 의약품과 생산에 대한 판매라던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 유럽 쪽으로서의 원료 의약품과 판매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좋게 작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주시죠. 네, 일단 아미코젠에 대한 가격 전략은요. 일단 매수가는 22,000원 언더인 21,500원에서 22,000원 사이 구간 정도면 충분히 가격대는 메리트 있게 형성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지지하고 할 수 있는 저항대 구간이 만들어지는 이 지점인 23,500원 구간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대에서는 매물대가 위쪽으로 상당히 좀 자리를 할 수 있어서 눌림목이 발생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대에 대한 소화가 큰 폭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23,500원 구간까지 잡을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짧게 21,000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항생제 해열제 품귀 현상으로 전 세계에서 이 대란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 아미코젠이라는 종목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짧게도 괜찮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괜찮을 종목으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일이고 오늘은 주식대가의 한규성 대표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